난종이다 그죠? 우리 한가 난종 때문인데 6월 20일은 하지가 있고 1년에 나무는 잠을 몇 분 잡니까? 또 희한한 소리 한다 그죠? 무슨 사람이 잡다니 나무가 잠자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자겠죠. 2번 잡니다. 통지잠을 자고 이제 통지잠을 잤으니 통지잠을 잠을 깨고 싶은 중이고 하지는 하지자예요. 하지 이전에 나왔던 잎은 내년에 꽃으로 바로 형성돼서 있는 부분이고 하지 이후에 나오는 내년 도랑지로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를 기준으로 하고 요 밑에 나오는 잎을 관리를 잘해야 내년 꽃눈이 주로 충실해집니다. 내가 나무를 수세가 약해서 나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하지 이후에 잎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죠? 7월달에 7발의 손이 많이 나 나무 수세가 완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대비를 다 주셨습니까? 다 줬어요? 누가 졸업했어요? 수세가 강하든가요? 약하든가요? 수세 강하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것도 또 모르겠네. 또 이제 떠가면 또 그 수세 판단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전기밥솥 때 밥을 갖다 안치 나누면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안치 나누면 우리 집사람이요. 건망증이 좀 있어요. 저기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들어가면요. 아이고 자꾸 센스하는 이 보다는 안 불렀는데 밥이 됩니까? 안 되지. 안치 나누면 절대 밥 안 돼. 보다는 문제가 안 되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뽑아놓으면 바로 하는 30분이나. 요새 고압력 박사가 15분 만에 아이고 잠깐 어찌고 누구의 문제가 막 팽팽팽 그런 반이 되더라고요. 자, 수세가 약한 나무는 3월 채비를 하고 수세가 강한 나무는 12월 11일 해요. 자, 수세가 강하다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의 입술을 봐야 되고 도라지 길이도 봐야 되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12월 4월 달에 12월 달에 하는 대비가 맞아요. 이거 먹고 보면 3월 달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12월 달에 대비를 하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달. 5월 달 돼야 밥이 되거든요. 5월 달 이후에 밥이 돼서 밥을 나무가 먹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는 3월 달에 3, 4, 5, 6, 7월, 8월 달에 돼야 밥이 되는 거예요. 4, 7월 말 돼서 밥이 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밥을 먹기 때문에 도약식으로 실제로 수세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너미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죠? 남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그죠? 사과가 몇 개 달린 거 생각보다 그냥 바보 그렇게 문제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을 해보고, 아, 내 밭에. 그러면 대비는 토양해 주는 것이고 화학비는 작물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린 또 그걸 몰랐었어요. 그걸 왜 몰랐냐면은 우리가 사과나무에 한번 물에 속에 키울 때 질소 18kg만 하면은 사과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정성 쪽에는 잘 모르고 우리 그 경화 쪽은 토요시기 쪽으로 큽니다. 여기 나왔던 돌이만 삐딱받침데 60이 쪽이 많겠지요. 그럼 우리 그 같은 데는 저 같은 경우는 15년 1년에 한밭에서 나무를 4번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으로 심어놓은 지금 관리를 나야 되는 사람은 한 15년 미만 쪽으로 이제 내년에 10월 사람들 이렇게 신가 너희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 비료에 지친 거예요. 비료에 지친 게 원행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 표본한테 그래요. 나 처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제 쪽에 가면요. 원행지 100주를 한다면 한탄 주의자들이에요. 1년에 배추 농사를 3번씩 4번씩 짓는데요. 3번 이게 피할 게 갖다 버릴 필요가 있어요. 한 번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만 맞추면은 택시 타고 막 가면 노래방에 떠날 거고. 이 고랭이 쪽에 농사짓는데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색의 문제입니다. 네, 강사님. 예. 근데 저희 사관한 거 아주 유목인데요. 어떤 강사분이 와보고 너무 수세가 약하다고 예. 12월 달에 원예 복비를 한 번 주고 3월 달에서 한 번 주라는데 강하고 약하고 그 상관없습니까? 강 약하게 문제가 최고 이제 문제는
수세가 약하다고 하면 토양부터 깎아야 되죠. 인삼농용이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따라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게 그 지역에 맞춰서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양만 잘 깎아 놔놓으면요. 그죠? 토양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복합비료를 주라 그랬어. 그죠? 화학비료잖아요. 예, 예.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할 때는 뭐 12월달에 들어가고 약할 때는 3월달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두 번 다 주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제일 생각 화학비료를 줄 적에는 요새 항상 줄 수 있는 조건인데요. 땅에 주는 부분도 이제 세월이 변했습니다. 누가 비료박지 짊어지고 땅에 흙이 핍니까? 할 일 없이 그죠? 엄청나게 팔도 아픈데 말로 그래요. 약줄 적에 여기서 1kg만 태아쳐 비리면 바로 줄 수 있잖아요. 빠른 방법이 있잖아요. 왜 비료포대를 짊어지고 흙담탱이 준단 말입니까?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토양에 주십시오. 자, 올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죠? 올 봄에 이제 나무를 심을 거예요. 내일모레 말이 들으면 심는데 심었을 적에는 절대 비료나 대비를 주면 안 됩니다. 왜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대비 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3년 차로. 그러게요. 자, 대놓고 그 이듬해 2001년도에 가면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죠? 요 나무가 다 죽었나 살았나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 놈에 무조건 20건 한 포씩 주십시오. 뭘요? 대비 토양이 소라 그랬잖아요. 20kg 하면 대비를 주나놓고 그 다음까지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 얘기는 대비도 한 그릇 한 포씩 주고 또 화학비료도 들어왔는데. 자, 그렇게 천치만치 구만치 사람은 그죠? 사촌 논사만 배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논을 내가 붙이면 배 안 아프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사촌이 논사만 배 아픈데 내가 그 논을 붙이면 절대 배 안 아파요. 이제 그렇게 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맞는 거? 그럼 선생님은 그 사람 말이 맞다 생각하면요. 아니요, 그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 자, 실험을 하십시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LX 하는 사람은 복합비료도 12월 달에 주고 4월 달에 주고 대비도 한 번씩 주고 많이 주라고 했다 입니다. 그럼 사장님 월급을 많이 받아요? 아직까지 나무한테 월급 못 받고 있잖아. 그죠? 무슨 좀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최고 문제 선생님이 내 토양이 어떤 게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이제 정성기술센터 가면 토양 분석부가 나올 거예요. 그걸 했는데 어떻게 나오던가요? 뭐이 부족하던가요? 좀저 유기물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6mm 무점 6mm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6일문만 부족한 게 아니겠죠. 인산이 부족한 거예요. 인산? 네. 그래, 인산은 하면은 분명히 가다로 나올 거예요. 과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다 인산 측정을 하면 다 가다예요. 예, 맞아요. 과다로 나오는데 불용성 인산에서 나무가 식물이 흡수를 못해요. 빨리 그 나무를 흡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것도 모나카 같으면 인산지를 갖다 훔쳐도 돼요. 용서인변에 용갈리가 훔쳐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게 또 가산화수소예요. 네, 그렇죠. 가산화수소를 갖다 연면식 밑에 전적 감소해서 주필이고 해필이면요. 그게 또 분해, 인산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건 나무가 빨아먹겠지, 그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에토신 가립. 에토신 가립이라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에토신 깼지요. 그래, 그 소화제고 에토신 가립이 나와요. 300, 예, 비루면에 생긴 거예요. 300평에 한 푼 헐치면 돼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찾아봐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았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들으면 너무 과하지 않나? 아니야, 그렇게 너무 화학 비료를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복합 비료보다. 그러면 복합에는 가수 전용을 쓰든가 수도자가 쓰든가 뭐 콩복비를 쓰든가 그건 안 가르쳐 주죠, 그죠? 네, 아니 원해복비를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은혜복비요. 네. 그럼 은혜복비하고 그럼 가수 전용성이 낫겠지. 질소 14%에서 인산가리 들어가 있는 거. 그러게 그거는 자기 밭에는 분명히 그랬으니까 회복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밭은 나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보다는 내가 잡기 때리고 토양부터 갖고 자. 분명히 유기물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이 퇴비잖아요. 퇴비를 어떤 퇴비를 쓰냐에 따라서 퇴비 쓰는 것도 개봉 같은 거 들어가지 말고 이거 참나무 이런 바다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써버리면은 유기물 함량이 많고. 여하튼 유기물은 또 뭐한테 줍니까? 미생물은 먹이잖아요. 미생물은 먹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줘서
그 먹이를 활성화를 시키냐에 따라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정도 됐구나. 연막 80점 가립시오. 나는 180개만 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200개를 담아놓을 때 문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과를 잘해야 됩니까? 일본이 정화버치 그죠? 사과를 시끄럽게 사과 그죠? 자, 이 사과 참 사과 참 좋아요. 그래서 실전 통화에 나오고 꼭 기억 통화에 이 큰 사과가 될 거리라 생각했는데 210g. 요 사과는 작년에 여기서 사과를 따먹었던 사과. 사과를 여기서 사과를 따먹고 다시 꽃눈이 생겼죠. 이것도 꽃이 다 생겼던 거예요. 요걸 요 사과를 따르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240g. 그래서 이제 세월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요. 사과가 아니고 이제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 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사과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다. 그죠? 어째 팔아먹겠노? 아까 큰 사과 얘기했지, 그죠? 이 사과만 따면 팔아먹기가 더 선사하는 거죠. 4만원, 이거 다른 사람 2만원 받아야 되는데 4만원 받았습니다. 이 말이니까. 자, 그러면은 사과를 4년 만에 따요. 4년 만에. 꼭 명심하십시오. 그 3마리 갖다 올해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전정 내 한나무에 4m 이내에 생긴 나 8년생이기로 180개를 달 것이다. 그 머릿속에 담아놔라고 전정 강하게 강조하게 해드리고. 그죠? 이걸 하기 전에 사과나무한테 물으면 못 물어봤잖아요. 기술사한테 가서 꽃잎가 보라고 좀 해주십시오. 음료수 한번 사고 아유 대장님 기좀 해주십시오.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설치고 전정해드려요. 전정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아요. 자, 꺼내놔놓고 꽃은 어떻게 따라 이 사과를 노려보자. 이 사과. 그러면 이 사과를 노려갖고 처음에는 이 조합이 거예요. 그죠? 쭉 빠져나올 때, 사과 조합. 이 사과, 여기 있는 사과는 이 사과를 마지 못해서 이 사과까지는 노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건 내년에 따면 여기 꽃을 찧어서 다음에 내년에 사과를 4년 만에 사과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생긴 사과로 다 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성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의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가 갑니까? 자, 주 별적의 강제 뭐 이렇게 고온하다 다 감염시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문제성 되는 게 이렇게 탄저, 그죠? 공로 탄저 없었어요. 좀 탄저를 어떻게 했었어요? 탄저 그냥 뭐 넣는 대로 먼저 넣다가 뭐 따서 버리고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법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사과 약초수를 지게 전작했습니까? 네. 그거 왜 써요? 예? 뭐라고요? 자, 흡수 잘 되라고. 전작이라고 그죠? 실질지 않습니다. 예? 쓰는 사람이 흡수도 안 되셨는데 실제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농약 사면서 농약 약실 때 농약 레벨지 읽어봅니까? 네. 그 농약 레벨지 뭐에 들어있던 거요? 계면활성제 들어있잖아요. 계면활성제 전작제잖아요. 비누잖아요. 비누. 계면활성 거품 나는 그 비누잖아요. 농약을 태양하고 거품이 불어나는 분명히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전작제를 넣으면은요 도로 더 씻고 내려요. 몰랐잖아요. 그게 에어컨 때 농사 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땡비자도 농사 짓는데 그 사람들은 에어컨 때 농사 짓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딱 돌아보면 농가 사람 와. 왔나 가면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그죠? 커피 줄 하나 놓고 옆에 사람 때 양쪽을 컴퓨터 내다보고 막 잘하면 이러다가 이번에 양쪽에 이것저것 준다 이 말이야. 주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시끄러워. 우리 집에 응애가 있어. 응애 하나도 못 잡았어. 응애 줄 좋아하구만. 가만있어 있으면 또 응애 또 준다 이 말입니다. 응애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 농장에 오던가요? 안 오지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 고객인데 와봐야 되지 한 번쯤은요. 그 선생님 그 농약 자체에
계면 활성제가 예전부터 들어있었어요. 최근에 들으 아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부터? 야, 근데 몰랐네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계명활성제라고 하는 내나 그게가 전적인 계명활성제잖아요. 성분에 그게 표시가 돼 있다고. 그럼요. 봐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몰랐어요. 뽕기를 한 것도 안 넣었구만. 그렇다면 침투제를 많이 쓰잖아요. 예, 침투제 뭐는 침투 이행 침투제 뭐 이런 거. 뭐가요? 자, 농약은 그죠. 침투성, 보호성이 있고, 침투성이 있고, 침투 이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탄저병이 들면은 다이센 40으로 보호살균제는 케탄, 다이센 40, 델라닌 뭐 이런 거는 보호살균제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는 거예요. 비가 도포르시가 비 오기 전에. 그러면 약은 비 오고 나서 칩니까? 비 안 오고 나서 칩니까? 비 오기 전에 칩니까? 예?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 물어봐보면요. 돈을 하면 약값에 사과도 많이 안 나오는데 약 사러 가니까 내일 모레 비가 나게 에이씨 이거 돈도 아까운데 비 오고 나서 치지. 보호살균제는 비 오기 전에 쳐야 됩니다. 비가 왔을 때 병관이 못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침투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지가 아까 나왔지, 그죠? 하지. 6월 20일 하지가 왜 나와요? 농사 중요하냐 하면서 가수원에서요. 6월 20일 안에는 25일 안에는 무조건 보호살균제에서 모든 병관을 다 잡아요. 5월 30일, 6월 10일 날 탄저병균이 붙어가지고 내 눈에 나타나는 거는 7, 8월 달이에요. 그때는 이미 아무 약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기준으로 하지 이전에는 보호살균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침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침투 이행성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침투성은 그 병을 침투를 하는 거, 침투 이행성은 살충제거든 신조를 따라서 따라 크나가 양분이 따라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침투 이행성을 쓰는데 자 세월이 바뀌었어요. 탄저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따버려야 되죠, 그죠? 다 따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못 따겠다 이 말입니다. 바꾸고 아유 하기도 싫고 나도 싫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때는 어떤 약을 치냐 하면은 가산화수소를 쓰는 거예요. 가산화수소를 치고 나면 약 효과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효과가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이 나면 다시 그 균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6월 20일이 넘어가면은 분명히 침투 이행성 약을 침투성 처리해야 돼요. 병관이 그때는 침투성 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포제를 써야 돼요. 케어스. 자, 거기서 케어스도 쓰기가 귀찮은 사람은 또 녹색탄이라는 약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녹색탄. 그냥 도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케어스를 써가지고 도포를 시키는다면 병관이 아프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소제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그죠? 9, 10월달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8월 한 달. 그 다음에는 케어스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효자 가만히 딱 보는다. 자, 그러면 전착세를 쓰다가 전착세 한 병이 얼마 하던거요? 4,000원에서 뭐 4,500원, 5,000원 정도 6,000원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그렇죠. 6,000원인데 케어스를 쓰면은요 4,000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샀었는데 이방 야방에 가서 살려고 하면 10,000원 줘요. 5,000원짜리예요. 5,000원 써서 농약하고 같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일소가 같은 게 다 나와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만 쳐요. 그건 병반이라고 절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케어스, 동방아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방아울 회사 치고는 아닙니다. 내가 써본 결과 그렇게 한 게 극하면 더 존량을 얻더라. 이제 탄저병 다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전착제를 그럼 안 쓰십니까? 전혀지 않습니다. 전혀 안 쓰십니까? 예, 전혀 쓸 필요가 없지요. 농약에 개명할 수 있어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전혀 말도 못 사요. 계면 활성제 자체가 전착제가 갖고 있는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농약을 파는 농협에서 그
그걸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죠. 그걸 똑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 집에 완전 그걸 봤잖아요. 양치는 안 오잖아, 그죠? 누구 보면 여기가 그렇게 문제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알고 쓰자. 이제 세월이 그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화기가 두두두 전자기는 개별 활성제예요. 개별 활성제. 하이타이가 이 말인데 하이타이가 개별 활성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걸 그나마 개별 활성제 전자기가 많이 들어간 사과는요. 주스 공장에서 가라비되면요. 저 거품이에요. 전자기가 안 들어가는 사과는 거품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사과에까지 그런 영향. 그렇지 진도가 대수비예요.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인지 상관없고 청구가 와서 내년가 주식이 가라 봐봐요. 개별 활성제가 거품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착즙이잖아요, 그죠? 주스가 옛날에 쌌던 게 아니고 그죠? 잔축 공장에 가서 실이 쭉 바사버리면요, 거의 거품이 나요. 그 원천전에 쓴 거 안 쓰고 다 나와요. 네.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 비타에 그 돈 주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한 개를 더 찔러줘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지. 내가 그때 놓고 짓을게. 그건 이해가 되죠. 자, 뭐 방제우선 수준은 뭐 교본 탄저 뭐 해가지고 그거는 내력이 나타났을 적의 문제성이요. 그러면 이제 최고 문제성 되는 부분이 이제 Q는 갈반이에요, 그죠? 갈반병. 작년에 여기 갈반병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갈반병 엄청 심했었어요. 여기도 말해줬어요. 이때도 저도요. 근데 9월 20월 이전에 들리면 효자갈반인데 그 이후에 들리면 문제성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 원인이 있었어요. 왜? 작년에 6월 달부터 우리는 장마는 6월 18일 기준에 장마가 들어옵니다. 장마도 7월 28일도 장마가 끝나는데 꼭 그래도 못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칼슘을 쳐는 거예요. 6월 18일 전서. 칼슘 쓰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또 칼슘을 더 쳐주는 거예요. 선택은 뭐 칼슘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으로 합니다. 염화칼슘으로 한 번 정도 쳐주고 1년에 4번 정도 쳐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다소 잎이 뻑뻑하면 잎이 헬렐레 처잎이 있는 일을 못 하는데 이렇게 오아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동화작을 하고서 일을 하기 시기에 좀 쳐주기도 하고 그 갈간에 뭐 또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막 녹색탄 것도 이렇게 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100% 되는 건 아니고 같이 농약과 혼용이 되기 때문에 쳐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어스나 이런 거 쳐줄 때는 수질이 균이라고 하는 큰 없어요. 전문의 나게병, 갈색물인데 전문의 나게병은 다소 병만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크게 우리 공로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죠?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큽니다. 이 갈색물인병은 열매만 또 이제 붙습니다. 혹시 잎이 다 떠지고 갈바비 이런 데서 열매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목 같은데 30년, 40년 된 저 안에 나오고 있는데까봐 이런 게 거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잎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도 붙는다. 일본에서 뭐 전문의 납이 가생물병, 흑색병 이렇게 나눠서 크게 문제점은 전문의 흑색병은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갈반병은 잎이 조기에 던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렇게 한 걸 알았고 그걸 일본 갈반병 참고 일본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빼나봤습니다. 자, 수세소입니다. 수세소. 7월달에 장마가 딱 끝나고 7월달에 갑자기 지나고 우거지기 시작한 수세소를 그런 걸 많이 주는 시작해 주는데 야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너희 집 수세가 대단하더라. 나무가 많이 컸다고 해서 수세를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양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수세가 강한 건 아니에요. 수세가 강하다고 해서 어떤 시기 어떤 잎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수세의 발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장지에 기인적했을 적에 적자의 이 이파리 수가 요 이파리 밑에 보면 눈이 붙어 있어, 그죠? 30cm에 되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꺾어서 갖다 놔갖고 이거는 1개, 2개, 3개, 4개 몇천을 심부터 이런 숙제가 강한 거예요. 콩나물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선을 했잖아요. 수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수세가 약하다 하는 결론은 결과적으로 우성하게 자라지 않고 천천히 자라는 이 결과인
짧아졌다. 그래서 도장지가 아무리 말해도 눈은 눈과 사이를 보고 수색한다. 똑같은 30cm 하는데 15개의 팔이하고 20개의 팔이고 20개의 팔이는 수색을 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전쟁하러 땡기지, 그죠? 땡기 안 땡기요? 톡 갖고 땡깁니다, 그죠? 톡. 그 말을 갖고 땡겨요. 속가 내려고, 그죠? 큰 나무 끊으려고. 안 끊으면 되는데, 그거 말을 갖고 땡겨. 그거 치고 그거 치지. 이제 세월이 변했어요. 자, 여기 M9 심은 사람이요. 거의 많아. 다 거의 많죠, 그죠? 몇 개 심었을 게. 그 중에 26을 심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미국은 조금 있고 거의. 자, 이제 바꿨습니다. 전쟁하러 가야 될 게, 그죠? 26을 심은 사람은 톱날 길이가 30cm. 나인대를 심은 사람은 톱날 길이가 27cm. 톱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톱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서 천수 톱날 탁 빼고서 핵집 던지고 탁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인대를 심은 사람들은 전지하러 가거든. 톱날 길이를 27cm. 26을 심은 사람들은 톱날 길이는 30cm. 가지고가 전제를 하면서 30cm 이하짜리, 26보다 30cm 이하짜리는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써보야 돼요. 자, 전쟁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하계전쟁이고 동해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책장에 보면 동해전쟁은 수세를 강하게 해주고 하계전쟁은 수세를 약하게 해준다 했어요. 애는 콩.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제 바뀌었어요. 자, 꼭 수세가 강하다 싶은 나무는 큰 가지를 뜯을 적에 내년 하지질 기준하고 적과 하면서 띠피는 수세가 강해져요. 근데 이미 그건 겨울전쟁 다 해놨잖아요. 그죠?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나무는 오해 띄지 말고 겨울에 포만 딱 해놔놓고 여름에 띄고 그럼 수세가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죠? 그냥 오는 밖에 다 없대. 그래서 하계전쟁 위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전쟁을 2번을 해요. 언제 하냐면은 하지를 기준해서 작화할 적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9월달, 홍련은 8월 15일, 그장 같은 데는 8월 15일에 전쟁을 한번 하고 한기를 한번 떼고 후기는 9월 15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15일 날 전쟁을 홍로를 때려서 8월 15일 날 뛰고 9월 15일 날 때려야 되게 남한테 물어봤어요. 뭐 보장기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못 물어봤잖아, 그죠? 나는 여기 정선에 와서 내 밭에서는 그렇게 한 게 8월 15일, 홍로는 8월 15일, 후지는 9월 15일 함께 맞더라고요. 근데 난 정선에서 와서 농사는 안 지봤어요. 강의는 이 밭, 요 밭에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자, 8월 15일 홍로 농사를 지는, 자홍이나 홍로 농사를 지는 8월 15일, 8월 12일쯤가 도장지를 뜯어서 껍질을 뜯기 보는 거예요. 껍질. 도장지의 껍질을. 버들피리부로 받지, 그죠? 우리, 그죠? 그러면 껍질이 3분의 1 이상 싹 벗겨지면 도장지를 뜯어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우리 같은 데 거의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북이나 먹이는데 여기다가 거의 맞을 거예요. 늦어봤자 한 일주일 정도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때 도장지를 띄기 시작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요. 차가를 후기에 키울래, 초기에 키울래. 분명히 초기에 키운다 하는 아지거든. 그거는 아지면 초기에 키울 거 같으면은 지배인을 쳐야 돼요. 범인나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나 후기에 차가를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지 이런 거가 안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이 도장기를 띄면서 이 도장기를 띄는 거예요. 자, 이 줄을 따고. 자, 이 가지를 띄어야 되는데, 여기 사과가 다른데, 내가 요 가지에 다음에 또 가지를 하나 더 받아야 싶으면 내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전전가지가 없을 필요 없습니다. 내 앞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여기서 가지가 떡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요 부분의 가지를 없애야 되거든. 나무 보고 미리 비리는 거예요. 나무 쪽으로 확 미리 비리면은 고뒷농 갈매기 쏙 빠지는 거예요. 상처를 크게 낸다, 이 말입니다. 상처를 크게 내면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상처가 나겠지, 그죠? 이렇게 상처가 나면 여기 상처를 나보려고 모든 이 질소, 이산가리, 인산, 마염, 공사, 사고, 미량소를 짊어지고 와서 치료를 하고 나면은 남을 거 아닙니까? 공사 다 했다고 씻고 가는 거 봤습니까? 그지?
그거는 쇠뭉티가 이런 거 싣고 가지 돈은 야 진짜 뭐 차가 같은 거는 싣고 가든가 야 싣고 가지 절대 안 싣고 갈 거예요 밀양에서는. 네가 왔어. 그러면 너무 니라 먹어라. 네가 왔어. 사과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빨리 많이 내는 게 다음 사과 구리의 사과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그거는 안 잡아뛰고 입맛 따서 그죠? 홍로 그냥 이파리만 뚝뚝 땄잖아요. 그죠? 예. 뚝 따놔놓고 나중 가면은 은박지 피나놓고 사과 따놓고 다 섞였어요. 그래서 농사 잘 지나놓고 3일 만에 종이됩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은 꽃눈이 뭐죠? 우리가 요 꽃눈이 성장을 했어요. 그죠? 성장했단 말이에요. 여기 4월달에 나왔던 순인데 비료균이 많고 광우량이 많다 보니까 2차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데 여기 꽃이 뒤로 나오는 놈이 있어요. 거기에 사과를 달았다 입니다. 그건 뺀질이 사과예요. 사과는 큰데 까리야 줄무늬가 뚜렷하지 않고 뺀질이 사과. 그러면 지금 가면 딱 포가 나요. 지금 가면은 전쟁하러 딱 들어가면은요. 뺀질이 사과를 지금 2차 성장을 분명해서 요마치 꽃눈이 살아 있었는데 요마치 뾰족한 작년에 10월달에 비가 왔기 때문에 딱 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 뺀질이 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한테 의존해서 농사를 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뺀질이 사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조건 고약 딱 끊어서 거기다 해놔놓고 다음에 갔을 적에 자기 일 맞추고 돈만 벌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했던 부분. 그러면 나는 한 가지에 전쟁을 해놔놓고 요 가지 5가지 사과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은 그 다음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바로 홍로의 꽃눈이 2개, 3개가 없었어. 그죠? 그러면 그때 눈을 똑똑 따고 나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한 개도 없습니다. 서방님한테 다 물 갖다 주고 가면 딸땡이 덤덤 딸땡이 이야기해 주고 가면 안 지우고 적과 다 내를 다 하는 거예요. 꽃을 다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죠? 또 세월이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홍록이 딱 돌아버리면요. 암술 한 개라도 답답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야기를 하고 뭐 하면 그렇게 하면 쓰리 편이 입에서 되게 안 되는 돼요. 몰랐어요. 저는 도시를 칩니다. 꽃이 없지는 이 휴대폰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요 과정을 보려고 제천이나 영월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올라가요.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또 와서 여기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 집까지 올라가면 328km, 20km 정도 되는데 3시간 반 하면 되더라고요. 전체 오면 4시간 나와서 2시간밖에 약간 움직이기 좋을 것 같아요. 보고 하는 건 당신들한테 내게 누르는데 요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도장지 길이는 입수와 내 수세 판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똑같은 도장지 길이를 두고서 어떻게 나무 입수가 몇 개고 15개인가 20개인가 15개짜리는 수세가 강한 거고 20개짜리는 수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뭐 신청일이가 1.6목길, 성목길로 나가가지고 25cm, 30cm, 10cm 작대로 돼갖고 대청되어가지고 크게 뭐 알아먹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수로 생각하는 게 최고 빠를 거예요. 뭐가 작대되면 이거는 실적으로 강하고 길고 저 다른 길이가 20cm, 25cm, 5cm 미만만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건 학술적으로 나눠놨는 것도 실제로 내밭에 나가서 이거가 따지면 크게 크는 게 뭐 안 맞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홍로는 애가 꽃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말에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실 적에 손가락 길이 가면 짧은 걸 놔두십시오. 손가락 길이 가면 긴 놈은 했더니 분명히 애가 꽃이 다 붙어 있어요.
분명히 홍로밭에 오늘 가는데 아침에 갔다 들어보면 딱 그럴 거예요. 후지는 꽃눈은 내 손아우에 딱 저 요 밖으로 나오는 놈. 그죠? 요 밖에 딱 나오는 놈이 최고 좋은 꽃이에요. 요것만 나가지고 전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180개, 90개, 120개짜리 꽃눈을 만들어서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지 떠지 다 냈으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무 숫자가 요 후지는 내 손 안에 꽃을 이렇게 치설적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딱 정확한 후지의 꽃눈이고 홍로의 꽃눈은 내 손가락 길이가만 긴 놈을 남겨두면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욕하면 작은 걸 잡아놔야 될 거예요. 그럼 전쟁하기 엄청 수월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애가꽃을 줄이고 엄청 반천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너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 다 하면은 나는 못 믿을 게 딱 한 나무 쓰면 해보죠. 지금.